자,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 많았고, 지금 이제 여기 보는 거는 심층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험을 많이들 잘 봤더라고. 뭐 못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우리 애들 점수 취합된 걸 보니까 대부분 다 막 잘 봤더라고. 40점대였던 애가 90점 넘고 막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게 잘 보는 애도 있던데, 일단은 보시면 시험은 쉬웠습니다. 시험은 쉬웠는데 약간 함정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이 사실은 잘 안 된 시험이야. 그렇게 사실은 시험을 되게 잘 냈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쉬운 문제는 너무 쉬웠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그 쉽다고 하는 문제랑은 난이도 갭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4번 같은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다른 문제를 다 맞았을 때 내가 그 하나만 틀렸다라는 애들은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논리를 많이 물어보고 있는 문제지만 다른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문항을 다 맞췄는데 34번만 틀렸다. 그러니까 나는 실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잘 나왔어도 뭐 어쨌든 고생했지만 막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자만하지는 마시고, 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고 하면 학습법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시험 잘 본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빈칸 추론 두 문제는 EBS 수업 들은 애들은 알죠. 완전 똑같이 나왔지. 그냥 답이 똑같이 나왔어. 센서티비티 똑같이 나와 있고 빈칸 자리가 그냥 100% 똑같이 뚫렸습니다. 심지어는 한 주 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그냥 애들이 답 나오는데 1초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 되게 최근에 했던 거죠. 그냥 완전히 100% 똑같이 나왔어요. 뭐 이거에서 유형이 이거가 아니라 그냥 답이 똑같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강원우는 적중 쩔죠. 이 퀄리티가 다르니까 교수들하고 보는 눈이 똑같잖아.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중률은 항상 어차피 높습니다. 그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래요. 거기에다가 의존해서 내 점수를 착각하지는 마시라는 거지. 애들이 그 문제 두 개 푸는데 20초가 안 걸렸대. 근데 그거를 문제가 네가 답을 외워서 푼 거잖아. 그치?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리가 시험 문제야.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학습해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서 답이 나온 건데, 그게 아닌 34번 문제 같은 경우엔 본인이 만약에 버벅거렸다. 그러면 사실 본 게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비연계가 막힌다는 얘기는 사실은 연계가 EBS가 난도가 조금 올라가서 그 빈칸 자리의 내용이 살짝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잘 본 친구들 되게 많아서 어쨌든 간에 좀 축하하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제 공부 어떻게 남은 시간 쓸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얘기했다시피 조금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 1등급 컷은 아직은 추정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투수 기준입니다. 연계율은 항상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걸 보고 일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신유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멍멍이 소리죠. 신유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수능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 문항들이 재배열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보시면 장문을 가지고 신유형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개소리야. 보자. 세 문항 장문 출제 유형 변화가 생겼고 두 문항 장문 출제 유형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돼 있죠. 이제 순수 빈칸에서 연결사 형태로 문제가 바뀌었다는 거고, 세 문항 장문 출제 유형은 순서 배열이었는데 얘가 분위기 파악으로 바뀌었어요. 난이도가 어떻게 돼? 당연히 떨어지지요. 연결사 어떻게 돼? 그냥 일반 순수 빈칸 문제보다는 쉽지요. 그래서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다고 이번 시험은. 근데 이게 6월 달에도 이렇게 안 나왔잖아. 이렇게 나올지 6월처럼 나올지는 모른다고. 6월 시험이 어려웠다고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시험 쉽게 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 자체를 아예 다 쉽게 지금 바꿨어요. 유형 자체를. 그래서 이 점수 갖고 좋아하지 마시라고. 뭐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 빈칸 추론은 여전히 전 문항 배점 3점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입학 문항이 3점으로 나왔고 2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지문 변형을 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사실은 살짝 올라갈 수 있었던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보자. 이 이상은 딱히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너희가 한번 보시면 되고 5개를 봅시다.
자, 오답률 탑 5 5개를 보시면 28, 38, 40, 34, 4인데 이 번호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어법,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그 전에 반복되던 형태에서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9월 시험 보기 전에도 특강식으로 했었습니다. 문장 삽입이랑 이 빈칸 연결된 문제가 탑 5 안에 들어와 있네요. 안 바뀌었다고. 똑같아 얘들아. 빈칸이 3개지? 50% 밑으로. 그리고 문장 삽입 어렵게 나온다고 했죠? 정답률 39%밖에 40%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법 이렇게 28% 나와 있는데 이 어법에서 나와 있는 포인트 전부 다 수업 때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 결론은 논리 파트에 대한 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쉬운 시험도 점수 확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올해 시험 트렌드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바뀌어 이거. 안 바뀌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수능도. 자, 그래서 수능 자체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저런 식으로 논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 저 문제에서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반성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빈칸 추론을 보시면 문제가 지금 총 4개밖에 안 돼 얘들아. 근데 그 중에 3개가 정답률이 50% 이하야. 결국은 빈칸 추론 어렵게 낸다고. 근데 난이도 조정을 하려고 문항의 유형을 바꾼 거야. 어떻게 바꿨다고? 순서배열하는 거 내면 애들이 시간을 많이 먹잖아. 그 문제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애들이 가끔 착각하지. 순서배열처럼 장문 맞춰도 나와도 맞추는데요? 가 아니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분 3초를 쓰면 다른 문제에다 시간 투자를 못 하잖아. 분위기 신경 푸는데 한 20초면 끝나죠. 나머지 시간 투자가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쉽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빈칸 대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고난도 문제라고 애들이 얘기하는 건 비연계죠. 근데 연계, 비연계 생각하지 마시고 빈칸 추론은 제대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 결국은 이 3문제 중에서도 애들이 보면 그 연결사 문제도 많이 틀렸지 이번에. 뒤에 장문의 2개 중에 연결사 나온 것도 정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 안 되면 결국은 대학 가기 힘들다고. 그리고 니네가 절대평가 전 마지막 세대죠. 1점이라도 높은 애가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되게 이제 어이가 없는데 수업 때 선생님 맨날 얘기했었죠. 이것만 가지고 문제 푼다고. 여기 봐라. 정답률 40%도 안 되지. 근데 이거 문제 보시면 이게 보기 지문입니다. 보기 지문에 뭐가 있었냐면 얼쏘가 나와 있었어요. 얼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저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 잘 모르는 친구들은 특강 형태로 문장 삽입 파트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시고 자 이거 지문에서 급변정 갖고 문제 풀면 답이 한 15초면 나옵니다. 정답이 2번이었는데 그 앞에는 disagree, non-verbal cues에 대해서 disagree,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better indicator, 더 나은 인디케이터가 된다, non-verbal 그 cues에 대해서. 그래서 필자가 똑같은 소재, non-verbal cues에 대해서 앞에서는 disagree,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뒤에 이어서는 이게 better, 더 나은 인디케이터가 돼. 그래서 판단이 지금 서로 바뀌었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지문에서 세계 급변점이라고 얘기했고 시험 보기 바로 전에 특강을 했습니다. 이거 틀린 애들은 수업 들었는데 틀린 애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애들 이거 되게 쉽게 풀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2번. 그래서 되게 쉽게 나왔던 거고 더 자세한 건 모의 해설할 때 얘기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쓰느냐죠. 자, 9월 시험 이후에 이제 보시면 결국은 이래요. 잘 보고 못 보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맞췄는데 하나를 뭐를 틀렸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그 파트가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약점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시험 자체는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이건 반드시 참고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9월 9평 시험지로 말한다 TC가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테스트 응시라고 써 있는데 본인 형태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가 나와 있어요. 내가 구문 해석이 문제인지 어휘가 문제인지 이번 시험을 기반으로 봤을 때 아니면 내가 논리가 취약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테스트지가 제공이 돼요. 무료니까 그거 체크해 보시면 본인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처방대로 나와 있어요. 네가 어디가 약하니까 남은 기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인데 현재 3등급도 안 나왔다라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일단은 한 7, 8점 이하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보시면 일단은 정확하게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엔 독해를 좀 정확하게 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80일도 안 남았는데 선생님 저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영어만 얘기하는데 선생님 수능을 많이 봤잖아. 그치? 공부가 이래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는 알아. 얼마 안 남았잖아. 어떡할 거야? 그치? 근데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 할 수 없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야 돼. 근데 얘들아, 문제 많이 푸는 건 점수랑 전혀 상관없어요. 선생님 말 들어. 문제를 많이 풀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졸라 무책임한 거야. 그거 모의고사에선 통합니다. 근데 수능은 절대로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 내가 만약에 전체 내용을 다 볼 시간이 없다고 하자. 좀 솔직해져야지. 시간 없어 얘들아. 니네 어디가 공부 많이 안 했잖아? 그럼 끝까지 못 볼 거야. 절대 끝까지 못 봐요. 끝까지 다 보려면, 네가 생각하는 건 끝까지 다 보려면 내년이 될 거예요. 재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재수생들은 삼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학습 양식이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버릴 건 버려. 어떡할 건데? 할 수 없잖아. 네가 시간 엉망으로 쓴 거잖아. 네가 인생 엉망으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버려. 대신에 이러는 거야. 내가 어설프게 욕심내가지고 문제 풀면 뭔가 했다는, 공부했다는 내가 쾌감이 있거든. 만족감이 있고 오늘 하루 열심히 했다. 근데 점수랑 상관없어요. 내가 취약한 파트가 있으면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게 10개잖아? 근데 내가 수능 때까지 5개밖에 못 할 것 같아. 그럼 5개만 해. 5개는 버리고. 할 수 없어. 어설프게 네가 공부를 하면 그 10개 문제를 푼 것 같지만 머리에 남는 건 2개도 안 됩니다. 10개 중에 2개를 맞출래? 아니면 5개 버리고 확실하게 5개를 맞출래? 그리고 이 5개를 정확하게 맞추면 나머지 문항들도 파생돼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애들 수천 명 가르치고 내가 수능을 직접 봤지만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애들이 똥줄 타면서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취약한 것부터 파고드세요. 문제풀이하고 감 유지하는 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면 돼요. 모의고사 풀이는.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틀리는 건 계속 틀리는구나.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취약한 거 보강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한 건 네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한 거잖아. 그치? 잠자는 시간 줄이고 노는 시간 줄이고 밥 먹는 시간 줄여서 학습 시간을 늘리세요. 대충 했다라는 그런 기분 느끼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 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독해 유형별로 본인이 취약한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내가 왜 여길 틀렸는지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여기 추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희가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상위권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오답률 탑5에 있었던 거 있죠? 어법이랑 문장 삽입이랑 그리고 빈칸일 겁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파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위권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과목도 선생님 저는 문제예요. 일주일에 한 해만 모의고사 푸세요. 그러면 네 취약점 파악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치? 감 유지도 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취약한 파트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야.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5시간이면 5시간, 일주일 동안 5시간이면 5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는 그 파트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라는 게 아니라 왜 얘가 답인지 답의 근거를 찾아보듯 하세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한 4주 정도를. 그러면 어쨌든 니네가 제대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파트는 눈에 띄게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이니까 문제 푸는 양보다 왜 얘가 답인지 찾는 연습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잖아. 그치? 우리가 잘못된 학습법이 있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후회하지 않길 바래요.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 결국 이 파트가 문제일 테니까 이 파트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내가 제대로 왜 내가 만약에 이런 거야 얘들아. 내가 3번을 찍었어. 답이 4번이래. 그럼 3번이 왜 안 되는지를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얘기를 못하면 비슷한 유형 나오면 또 틀리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파트에 대한 집중 학습하시면 됩니다. 추천 강의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되시고. 자, EBS 얘기는 시험을 이번에 본 친구들 그리고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EBS 하면서 현장에서도 말이 많고 온라인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수업법을 중간에 계속 바꿨어요. 그치? 나는 왜 바꿀까? 나는 다 필요 없어. 내 수업 방법, 내 수업 스타일 그딴 거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치? 수능 스타일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수능이 6월 시험 딱 본 순간부터 내가 수업법을 바꿨어요. 왜? EBS가 지문 딸딸 외운 거 같고 문제풀이 안 되거든. 그리고 그냥 그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 그거 진짜 의미가 없지. 그냥 문제 풀면 그만이야. 니네한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직접 연계. 그 중에서도 빈칸 같은 거 그리고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같은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학습이 결국은 EBS 그냥 지문 내용만 기억하는 것 같고는 안 되거든. 그래갖고 문제 바꿨지. 그래서 모든 문항을 선생님이 다 문항 출제를 했죠. 그리고 그 문제 다 똑같이 나왔지. 순서별도 똑같이 나왔어. 칼분석 자료에서 완전 똑같이 나왔고 빈칸 추론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 데서 시간을 벌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EBS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중요한 지문은 내용 정리하시고 그리고 제목이랑 주제문 정리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시간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이거 자체를 우리가 네가 취약한 파트 대비하는 형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빈칸 공부하시라고 EBS로. 문장 삽입 공부하라고 EBS로. 순서 배열도 EBS로 공부해. 네가 약한 걸 굳이 책 다른 거 사가지고 시중 문제집은 단 한 권도 사지 마세요.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 넘기는 거 파이널 사야 됩니까? 아니 단 한 권도 사서 풀지 마. 시간 낭비거든. 왜 그런 거 하고 있니? 다른 과목 공부해. 완벽하면 다른 사서 풀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과목이 빵꾸나 있고 엉망이라고 하시면 EBS는 다른 문제집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공해주는 변형 문제 풀면 돼요. 끝날 때까지 변형 문제는 계속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그거 푸시면 되고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문제 제대로 학습하고 기출문제로 공부하면 됩니다. 더 이상 시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EBS 정리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번 시험 봐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탐내는데 10초면 나왔다고 하니까. 자, 어법이랑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애들이 어법 틀린 애들이 보니까 정답률 30% 밑에였잖아. 근데 골 때리는 게 어법은 얘들아 시험에 나온다고 맨날 얘기하던 거밖에 안 나왔어요. 골 때리는 건 leisurely를 부사라고 생각해서 틀린 화상들이 많죠? 쳐 맞아야 돼요. 그치? 수업 때 하던 거 맨날 하던 거였는데 명사에 li 붙으면 뭐 된다 그랬지? 형용사라 그랬잖아. 형용사 li 붙으면 뭐라고? 부사. 부사 li 붙으면 뭐라고? 부사라고 했잖아. 그치? 수업 때 맨날 얘기했고 나온다고 했어요. 리저가 여가라는 명사잖아. li 붙었으니까 뭐야? 형용사잖아. 그거 몰라도 등이 접수사 나왔으면 앞뒤 형태 같아야 되고 앞에 비동사 있었으니까 뒤에 보호 나오잖아. 보호 자리에 죽어도 못 얻는 게 부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풀어도 하나만 개념 정확하게 있었으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법은 어렵지 않아요. 애들이 많이 틀렸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수능도 기본 틀은 절대 안 바뀌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강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친구들은 한장어법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 시간 없는 친구들은 이거 총 해봤자 한 6시간밖에 안 되니까 어법 강훈련 들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법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더 이상 시간 투자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듣기는 너무 쉬우니까 EBS만 들으면 되고 한 개라도 틀렸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그거 하나 틀리면 등급이 바뀌니까 EBS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한 개라도 틀렸으면 집에서 3번 정도 들으시고 EBS 다른 교재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돈 10원도 쓰지 말고 듣기는 EBS만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지? 다 끝나서 할 게 없다라는 친구들은 기출 돈 10원도 쓸 필요 없는 과목이 듣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자, 시험이 뭐 쉬웠고 사실 이제 지금 여기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거 떠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공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문항은 선생님이 많이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니네가 틀렸고 학습법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수고 많았고 이건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 끝.